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이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죠. 그러니까 2022년 10월 15일 약 3시경부터 발생한 카카오톡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가서 친구랑 만나려고 하는데 친구한테 톡을 보냈는데 톡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또 그러더니 또 카톡이 말썽이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메시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식이 다 끝나고 이제 밥도 먹고 하면서 보는데도 아직도 카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긴데? 한 2시간이 흘렀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이거 개발자들 난리 났겠다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카오톡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카카오맵, 카카오 내비, 카카오 택시 이런 카카오 서비스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건 서버 쪽 문제일 수 있겠다. 그 하드웨어 쪽 문제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끝나고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SK HNC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서 이제 먹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예상이 맞긴 했는데 좀 그 내용이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보통 이제 이런 화재라는 거는 누구나 충분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안 해놓을 수가 있나?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라는 거에서 굉장히 좀 실망감이 컸어요. 안 그래도 요새 주가가 자꾸 떨어져서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주주로서 근데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카카오가 그런다는 게 일단은 그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런 재난 상황 뭐 화재라든지 정전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그런 대비가 되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정말 그것들이 대비한 것들이 잘 작동하게끔 재난 상황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된 건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비는 되었으나 훈련을 평소에 안 해서 실제로 그 대비대로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뭐 화재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비 자체를 안 했던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떤 이유에서건 실망감이 컸어요.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지금 엄청난 대기업이잖아요.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이제 IT 쪽에서는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문자할 게 뭐 문자에 이런 표현들이 지금은 카톡할게 카톡해 이렇게 이걸 완벽하게 대체했을 정도로 정말 일상생활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만 하루가 넘었죠. 지금 시간으로. 그런 시간 동안 이런 먹통 사태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카카오에 지금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정말 많이 가슴이 아프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전에 블라인드에 그런 건방진 이야기가 올라왔었어요. 카카오 직원을 통해서 뭐 카카오 하루만 안 돼봐라 나라가 아주 난리 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완전 나라가 난리 난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큰 불편함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었죠. 저만 해도 지인이랑 1대1로 채팅하는 거야. 뭐 메시지를 하거나 아이메시지 하면 되는데 단체톡이 문제더라고요. 단톡방을 대체할 만한 방법이 지금 딱 마땅히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어떤 메신저를 까세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할게요 할 수도 없고 특히 오픈 채팅방 저는 테니스 이제 저희 모임 같은 경우는 오픈 채팅방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원도 모집하고 이제 테니스 코트 예약 같은 것도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아예 확인을 못 하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테니스 그 모임 회원들 간에 개인적인 연락처도 서로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선 답답함도 많이 느꼈고 저보다는 그 모임의 운영진 분들이 많이 답답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뭐 실제 카카오페이를 주로 사용하는 뭐 영업장이라든지 특히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입었을 거고 저는 이건 몰랐는데 카카오 킥보드가 있나요? 그 킥보드 그게 이용을 다 했는데 그 이용 종료를 하질 못해가지고 막 시간이 막 10시간이 이렇게 이용을 했다고 돼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청구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올라오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카카오가 보상을 해줘야겠지만
이거 굉장히 지금 이거는 이런 손해들에 대해서 카카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도 문제고, 정말 카카오로서는 정말 이런 대비를 하나 안 함으로써 그동안 쌓아 올렸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엄청난 사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AWS는 과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백엔드 개발자분들 혹은 AWS를 써보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AWS에는 각 리전마다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고 하죠.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그 가용 영역을 3, 4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용 영역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도 이 가용 영역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 리전에 완전히 물리적으로 독립된 3개에서 4개 정도의 가용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용 영역들은 각각이 다 하나의 독립된 리전의 영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어떤 하나의 가용 영역이 아까 말했던 화재나 뭐 지진이나 정전 혹은 전쟁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나머지 두세 개의 가용 영역들을 통해서 그 리전은 정상적으로 계속 중단 없이 이용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AWS가 이런 것들을 구축해놓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내고 AWS에만 이용을 하면 그런 전쟁 나면 어떡하지, 지진 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걸 직접 구축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과 인력이 들 텐데, 그걸 그냥 돈만 내고 쓰면 되니까. 그리고 그 비용 자체도 사실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AWS를 사용하는 걸 텐데, 이제 카카오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기업들이 뭐 데이터의 유출을 염려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경우들이 물론 많아요. 모든 기업이 다 AWS를 쓰지 않겠죠. 근데 그럴 거면 그리고 카카오 같이 정말 이거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앱이라면 이 정도 수준의 AWS 수준의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대비 하나 없이 이런 문제가 났을 경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피해가 전국에 속출할 거고, 그로 인해서 카카오라는 기업에 엄청나게 큰 타격이 갈 텐데도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하고 대비를 안 했다라는 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고요. 네, 그래서 AWS 같은 경우는 이런 가용 영역들을 한 리전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 가용 영역들은 전부 다 100km 안에 구축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AWS는 주기적으로 이런 재난 상황을 대비한 훈련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공공기관이나 군대에서 그런 재난 대비 훈련을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AWS는 그 약관을 통해서 실제로 이 무중단에 대한 그런 보상에 대해서도 규정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바로 뭐 여러 가지 다 서비스마다 조약이 다르겠지만, 뭐 특정 서비스는 1년에 중단 시간이 5ms 미만. 그러니까 밀리세컨드니까 사실 중단이 5초가 돼도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카톡 같은 서비스는 뭐 카톡이 5초 동안 먹통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거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물론 뭐 1초가 안 돼도 큰 문제가 되는 서비스들이 있긴 하겠죠. 뭐 코인 거래라든지 주식 거래라든지 물론 그런 경우에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요. 5ms 미만으로의 무중단을 약속한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못 지켰을 때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이런 보상에 대해서 어떤 약관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걸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택시기사분들, 뭐 자영업자분들, 뭐 그리고 그 외에 이걸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또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하긴 할 건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AWS를 이제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이 기존에 원래는 자기들의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다가 이 AWS로 약 7년에 걸쳐서 이전을 완전히 끝냈어요. 그런 데에는 다 이런 이유가 있겠죠. 카카오 같은 이런 일을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 센터도 직접 구축을 해야 될 테고, 그에 따른 인력도 필요할 테고 기술도 필요할 텐데, 넷플릭스는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아,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우리는
서비스에 집중하고 이런 관리는 서버 관리 자체는 AWS에 다 그냥 돈 주고 맡겨버리자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업은 대부분이 다 AWS 혹은 뭐 다른 애저나 뭐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 이용할 텐데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구축하려면 너무 비용과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렴한 가격에 그냥 서비스를 이용하자라고 해서 뭐 대표적으로는 배달의 민족도 다 AWS 쓰고 있고 뭐 당근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회사들이 AWS 혹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통적 기업들도 이제 서서히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이전을 하는 추세예요.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일부 이제 서비스들은 AWS 상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KBS, SBS 같은 방송국들도 자체적인 원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이전을 하면서 비용을 약 50%까지 절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들이 서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사용 연한도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사용했으면 폐기하고 또 새 거 사고 해야 되는데 AWS는 그냥 달달이 돈만 내면 최신 그런 것들을 다 보증을 해주니까 여러모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카카오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지 모르겠지만 좀 대기업답게 국민 메신저답게 그거에 따른 대비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주주로서. 정말 내일 월요일이 많이 걱정이 되네요. 얼마나 폭락하게 될지. 네, 아무튼 이런 재미난 이슈들이 있을 때는 이런 썰을 가지고 또 돌아올 테니까요. 네, 제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개발자 이선생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발자 이선생이었습니다.